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코칭 박쌤 박진혁입니다. 동부지방법원의 경매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56548. 자, 물건 번호는 여기 1번인데 여기 1번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물건 번호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물건 번호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21 56548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건 번호는 여기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인데 6층 603호가 돼요. 자, 6층이다 그러면 원래 다세대 주택은 주거층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 돼야 돼요. 그런데 1층을 피로티로 쓴다 하더라도 5개 층이 주거층으로 쓰는데 아마 이것은 꼭대기층 6층을 아니면 2층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로 해놨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로 꼭대기층은 사무소로 많이 해놓고 2층은 사무소나 점포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액은 2억 5,500만 원이다. 2억 5,500만 원.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 여기서는 최저 경매가라고 써있죠.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5,500만 원. 감정가를 그대로 똑같이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했어요. 자, 대부분이 감정평가 금액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난번처럼 아닌 경우도 있다. 어떤 건 70%, 어떤 건 80%. 한 번 유찰시켜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 매수 신청 보증금이 입찰 보증금이에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된다. 그래서 2,550만 원. 자, 여기 청구 금액과 등기 채권액은 우리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자, 경매 대상은 건물 전부가 들어가고 토지 전부가 들어간다. 일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낙찰자가 낙찰을 받는 거다. 토지 면적은 17제곱미터, 그러면 약 5평 정도. 건물 면적은 28제곱미터, 지금 30제곱미터가 안 되죠. 30제곱미터가 지금 가장 작은 걸로 보는데 30제곱미터가 안 되는 28제곱미터예요. 그럼 원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8.5평이다. 제시의 건물은 확장을 해놓은 것들은 지금 없는 걸로 나옵니다. 확장한 것은. 그러면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 요거 등재는 아마 안 돼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법원 공고에 좀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대법원 공고에 자, 기본력에 부동산 현황 및 권리 말소 관계는 불분명하다. 권리가 다 말소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등기부상의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 의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소멸되지 않는 거니까 인수하는 것,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소멸되지, 말소가 안 되니까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다. 자, 인수하는 것이 첫 번째, 갑구 3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가 낙찰자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자, 이제 만약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완결된 경우에는 예약이 완결된 얘기는 본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본등기.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건 100% 소유권 뺏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4번. 아까 을구 3번이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고 을구 4번이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이 임차권 등기가 배당에서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를 한다. 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또 비고란에 아까 주택 임차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다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고란에. 그러면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임차인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와요. 임차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것은 바로 임차권 등기를 한 내용이에요. 임차권 등기. 그리고 임차인이 권리신고한 내용이고. 자, 권리신고한 내용은 여기에 쭉 가면 배당 요구. 배당 요구 여부 여기에 날짜가 나옵니다. 이날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날 배당 요구한 것이 자, 위에 배당 요구 종기일 2월 21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날짜까지 바로 배당 요구를 했네요. 2022년 2월 21일까지. 그리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이 임차권 등기. 요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같은 거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임차권 등기와 권리신고 이건 같은 걸로 보면 돼요. 자, 요 밑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그 말입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인수하는 것. 요 말이 여기에 딱 써 있어요. 자,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 아니면 여기처럼 빈칸으로 그냥 빈 공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자, 갑구 3번 그리고 을구 4번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갑구 3번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앞에 써 있는 말이 여기 그대로 써 있죠. 그 다음에 을구 4번은 임차권 등기가 있다. 이 임차권 등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권리 분석을 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 내역의 제일 앞에 부동산 현황 및 권리 말소 관계는 불분명하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러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권리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권리 관계.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누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까? 자, 교재 13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교재 133페이지. 자, 교재 133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7가지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 7가지. 자, 등기부에 가장 먼저 나온 권리를 이야기해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전세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중에서 요 담보가 등기, 요 담보가 등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담보가 등기는 지금 여기 경매 물건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써 있는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요 부분을 지금 이제 봐야 돼요. 자, 담보 가등기가 되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갖다가 지금 확인하면 돼요. 자,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여기 지금 가등기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등기권자 정 누구누구 보정서 제출을 했지 배당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배당 요구한 것이 지금 가압류권자 있고 채권자 소송 대리인 여기에 아까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거 2월 21일 날 이렇게 배당 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가압류권자는 지금 했어요.
가압류권자는 했는데 가등기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자,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니까 무슨 가등기가 되냐면 이 가등기는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돼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돼서 이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못한다. 얘가 제일 먼저 나와 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돼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누가 되냐면 임차권도 말소 기준 권리 아까 7가지 없죠.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결정 아까 133페이지에 7번 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 요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2021년 12월 6일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가등기가 더 빨라서 선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가등기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도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러면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요 가등기가 첫 번째 문제가 돼요. 자, 또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여기 임차권, 임차인 요게 바로 또 문제가 돼요. 자, 83페이지. 지금 심화반은 84페이지가 됩니다. 자, 거기 내용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시기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가 같은 날인지 확정일자가 더 빠른 날인지 확정일자가 늦은 날인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면 다음 날 0시가 돼요. 같은 날이니까 주민등록 확정일자 다음 날 0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고 주민등록은 일찍 받았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요. 계약서를 찾지 못해서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주민등록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은 생겼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갖춘 날 그날 9시가 된다. 항상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요 2번이 문제예요. 1번, 2번. 이 2번이 언제나 우리는 문제입니다. 대항력은 빠른데 선순위라서 대항력은 빠른데 확정일자가 늦어서 돈을 다 못 받는 경우들이 항상 우리가 이 문제, 이거 2번이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3번. 주민등록 일자는 늦고 확정일자 빠른 거. 이것은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계약하고 나서 대출 신청을 하면 확정일자를 은행이 먼저 받아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가 먼저 더 빠르다. 확정일자가 빠르다. 자, 이제 확정일자 빠른 것은 우선변제권은 요것만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앞서지 못한다. 확정일자 일찍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빨리 생기는 게 아니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긴 때 우선변제권도 생긴다. 요 3번이에요. 자, 이 물건이 이제 어떤 물건이냐면 전입날짜는 2017년 9월 15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확정일자는 8월 달에, 9월 달이 아닌 8월 달에 더 빨리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가 대부분 전세 대출을 받은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확정일자 빠른데, 그럼 빠르면 우선변제권이 더 빨리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대항력은 17년 9월 16일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2017년
주민등록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9월 16일 0시에 생겨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도 17년 8월 달에 지금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8월 달에 생기는 게 아니라 9월 16일 0시에 똑같이 생긴다. 자,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도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긴 때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16일 0시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 이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등기 때문에. 가등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임차인은 가등기보다 더 빨리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라는 것이 하나가 탁 들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임차인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임차권 등기를 해놨어요. 임차권 등기. 지금 이제 임차권 등기 요 부분에 대해서 교재 89페이지를 펴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요 제도가 나옵니다. 이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못 갈 때 임대인이 왜 이사를 못 갑니까? 임대인이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를 해요.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바로 요거예요. 임차권 등기. 자,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예요.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임차권 등기. 이 임차권은 주택임차권이에요. 주택임차권 등기. 자, 주택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대인이 돈을 빼주지 않았을 때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한다. 이게 바로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여기에 주택임차권 등기는 항상 여기 전입 날짜가 나온다. 확정일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입 날짜는 아주 필수다. 전입 날짜가 없으면 이것은 주택임차권 등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임차권 등기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기 전입 날짜가 있어야 된다. 이 전입 날짜가 있는 것들은 주택임차권 등기예요. 자, 주택임차권 등기가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른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 자체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선수인은 낙찰자가 다 물어줘야 돼요. 얼마를 물어줘야 돼요? 2억 1천만 원. 이 부분이 지금 하나가 있고 아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요거 하나가 있고 요 두 가지가 있어서 이런 물건은 낙찰자가 두 개를 다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뺏기기 뭐 뺏길 수도 있고 임차인도 물어줘야 되고 자 이런 물건은 절대로 입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을 안 빼줬을 때 임차권 등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임차권 등기가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임차권 등기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택임차권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돼요. 7월 29일 날 판결을 받았고 등기는 8월 11일 날 했어요. 자, 임차 보증금이 얼마? 범인은 주택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임대차 계약 날짜, 주민등록 날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점유는 언제 개시를 했는지 그리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는지 임차권자 그 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건물에만 설정을 한다. 임차권 등기.
자, 여기서 지금 임차권 등기 어떤 거 여기서 봤어요? 여기 임차권 등기에서는 주민등록 일자 요구하고 그리고 밑에 확정일자 요 두 개를 항상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두 날짜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여기 임차권 등기라고 써 있는 여기에 전입날짜, 확정일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